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비밀 정원님은 아까부터 들어와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제 대기 화면에 4명 정도가 들어와 있길래 우리 집 식구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조인경 님 들어와 주셨고, 그다음에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님 들어와 주셨고, 아마 어딘가에 저희 집 애들이랑 애들 아빠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왔다 바뀌었스 시즌 7, 일곱 번째 시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윤희 님 들어와 주셨는데 어떡해요. 이거는 보건소 이용이라서 미국에 계셔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보건소 이용해서 어떻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인제 인제대학교 교원이잖아요. 백병원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뭐 일산백병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대학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참여하고 돕고 도와야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한 7-8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거랑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내셔널 조사죠. 겉 한 지 20년 정도 됐어요. 매년 하고 있는 조사고. 이 조사에 참여를 한 지가 제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인제 대학에서 하는 프로젝트죠. 그 조사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나요? 제일 주 연구자가 저희 대학병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건대학원 교수님이시라서 저도 인제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게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 그 조사의 서브 조사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보건소에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건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건사업을 어떻게 어 해 나가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 중에서 의외로 보건소에서 검사한 거를 들고 오시는 분들, 또는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 또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현명하게 의료비를 줄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 닉네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계희 님 들어와 주셨어요. 자, 제가 사실 서울 시내에 보건소가 20 개가 넘어요. 그래서 강남구 보건소가 지금 BOND가 있는 데는 강남구 보건소가 소속인데, 강남구 보건소는 뭔가 되게 혜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 보건소로 얘기를 하면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지자체라서.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계백병원이 있는 데가 노원구예요. 그래서 노원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맥락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건소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 드리는 거는요. 오 서울에 있는 20몇 개의 구 중에서 그 구가 사회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를 비교를 한 도표입니다. 이게 이름이 박탈지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높은 데는 짙은 초록 색깔로 표시가 돼 있고, 박탈 지수가 높은 데, 그러니까 사회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리고 반대로 사회 경제 수준이 높은 데, 이런 데는 쪼끔 밝은 색깔 초록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상상하시듯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지역 3 구가 색깔이 제일 밝죠. 마포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색깔이 진한 데를 보면은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서울백병원에 있던 중구도 해당되고요. 금천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약간 그 중간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를 비교를 하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 한 중간 뭐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적인 구라서 되게 잘 사는 구도 아니고 되게 못 사는 구도 아닙니다. 근데 지역 벽탈 지수가
좋다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낮다라는 거, 또는 그 반대로 높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 지역 박달 지수가 높은 경우에 그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어 모탈리티 사망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여명도 짧아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어떤 건강 행태를, 또는 건강에 대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운명은 핑계고 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지역사회 박탈 지수를 가지고 있는 노원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보건소에 대해서요. 우선 인제 진료 기능은요, 어린아이들은 안 해요. 15살 이상만 봐 줍니다. 그리고 뭐 감기 걸려고 배탈 나서 가는 건 안 봐 줍니다. 보건소가 주로 하는 예방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처럼 그냥 놔두면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질환들, 그 질환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어떤 혜택을 얻으실 수 있느냐면요. 65세 이상이고 중증 장애인이고 국가 유공자는 진료비를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 대상 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이 500 원에서 1,100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사실 우리 요즘에 동전 쓸 데 없잖아요. 보건소에 가면은 동전 쓸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워낙 쪼끔 받으시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진료비냐면은,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자가 부담금 내는 걸 보면 10,000원 쪼끔 넘게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근처에 있는 의원급을 가게 되면은 보통은 한 4-5천 원 정도 내시는 것 같고, 나이 드시는 분들은 한, 네,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서 2,000원 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은 진찰료가 낮아서 2,000 원, 그다음에 65세 이하인 분들은 진찰료가 한 5,000원 정도 내는 건데, 보건소에 갔을 때는 그 진찰료를 무료이거나 또는 500 원에서 1,100원 정도 진찰료가 굉장히 낮죠. 근데 인제 간혹은 보면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약간 뭐 야갈이 좀 많아지고 조절이 잘 안 되면 그 근처 병의원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질병이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는 아마 보건소 이용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막 진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보건소를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원장님 싫어하시죠. 보건소 안 가고 병원에 와서, 병원이 또 요즘 어려운데 매출을 좀 올려줘야지 자꾸 환자분들한테 보건소 가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치과 진료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치과 진료 인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해 주는 것들이 정말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강 검진 다 무료인데 구강 검진은 다 해 줘요, 모든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칫솔질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예약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스케일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스케일링 1 년에 한 번 다 하시죠. 의료보험 다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한 10,000원 정도뿐이 안 내긴 해요, 일반 병의원을 이용을 해도. 그리고 인제 불소득포는 원래 의료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로 치과,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치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인제 불소득포가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는 않는데, 보통 한 병원을 가시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한적이긴 한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치과 진료의 영역이 되게 넓더라고요. 아마 거기는 치과 의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골밀도 검사, 저는 인제 골밀도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 주고 오시는 분, 해 갖고 들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되게 저렴하게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요게 인제 모든 사람한테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여성은 50 세, 보통 이제 이게 의료보험 기준입니다. 남성은 65세 이상의 경우만 해 주는데, 노원구는 노원구 주민한테만 해 줍니다. 근데 매년 해 주지는 않고요. 2 년에 한 번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 비용이 6,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요게 인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골밀도 검사 수가가 한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 규모에 따라서 진료비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를 내니까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한 25,000 원, 뭐 2만 원 요 정도 되는 수가일 거예요. 그거를
6천 원 정도에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혜택은 크죠. 물론 별 문제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보건소 검사에서 끝나면 되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제 들고 오시는데 그럼 이제 저희 병원에서 다시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데 검사의 정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거랑 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사한 거랑 검사 수치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왜 하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기계가 같아야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이 환자분이 좋아졌는지 보려면 같은 기계로 해야 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골밀도 검사도 내가 '아 내 골밀도가 알고 싶다.' 이런 상황이라 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데 큰 병원에 가기엔 번거롭다 하면은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정확한 검사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공단 검진을 2 년에 한 번씩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공단 검진이 아닌 해에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보건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 20세 이상은 노원 구민한테 해 주는데 공단 검진에 해당되지 않는 해에 받으실 수 있어요. 공단 검진을 할 때는 거기서 하면 되니까 굳이 보건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항목이 공단 검진 항목이랑 거의 비슷해요. 키랑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가슴 사진 찍고 혈액 검사로는 빈혈, 혈당, 콜레스테롤, 간장, 신장 질환, 당뇨, 신장 질환입니다. 요게 인제 병원에서 수가를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되고 와서 하시면은 요거를 인제 50% 정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00원 정도 비용을 아마 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시면은 6,000 20 원 6,200원 정도에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의료 급여를 받으시는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국가검진 대상은 아닌데 '아 올해 어떤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은 소속돼 있는 보건소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천 원이면 사실 정말 요즘에 밥 한 끼를 먹어도 10,000원 이하는 거의 없고 14,000-15,000원 정도는 줘야지 좀 먹었다 싶게 먹는 상황에서 요렇게 많은 검사를 6,200 원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다 세금을 내셔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공단 검진 대상 해가 아닌 경우에 저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사실 검진은 국가에서 2 년에 한 번 해 주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매년 하셔야 되거든요. 매년 변합니다. 그런데 고럴 때 딱 번거롭지 않게 그리고 또 이게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막 확인하고 이런 것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권유해 드리고요. 검사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결핵인지 아닌지 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병 많은 성병이 포함됩니다. 임질, 매도, 비임균성 요도형 클라미디아 에이즈 검사 다 무료로 할 수가 있고요. 말라리아 검사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에이즈 검사도 무료로 다 돼요. 그래서 사실 인제 성병이나 말라리나 에이즈나 결핵 이런 거는 공중보건학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죠.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 있는 질환이라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곳 있고요. 비형간염 항원 항체 궁금하다고 가끔 이제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시면 6,260 원이고요. 병원 수가로는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에 50%를 내시니까 한 병원에서 하시면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A형 간염 검사는 병원 수가가 17,000 원이고 보건소는 15,000 원인데 사실 A형 간염 검사하는 거는 병원에서 할 때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 지금 걸려서 오는 거는 의료보험이 되는데 그냥 검진으로 하는 건 의료보험이 안 돼서 큰 차이는 안 되지만 좀 쪼끔 더 저렴은 하죠. C형 간염 검사는 병원에서 할 때 또 이것도 한 15,000-16,000 원 정도 하는데요. 수가는 반을 내죠. 여러분이 50% 내니까 한 8,000 원, 8,000 원 정도 내실 건데 보건소에서 하시면 2,000 원이라서 요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혜택이 많은 거는 이게 공중보건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실 수 있는 게 저도 인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채용 신검을 하다 보면은 어떤 채용 신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데려와서 국내 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쓰는 경우들을 채용 신검 서류를 해 오라고 저희 병원에 보내요. 그럼 거기에서 소변으로 하는 마약 검사가 있는데 그 마약 검사를 무료로 해 줘요. 그렇지만 요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직무 또는 자격 취득 이런 쪽으로 해 주지는 않고요.
내가 어 정말 내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마약인지 알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정말 노출됐는데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할 때 익명으로 검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범죄랑 관련된 거 또는 내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 병원 가서 돈 내고 해야 되는 그걸 해 주지는 않고요. 정말 어떻게 어 내가 목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엮여 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에 놓치게 돼서 근데 난 정말 궁금하다 할 때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소변 검사를 하고 보통 병원에서 하는 것도 이 6 가지를 하거든요. 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타시. 참 요런 일에 얽히면 안 되지만 또 얽혔어. 내가 궁금하는데 병원에 가 보긴 뭐 하고 요런 경우에 익명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마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구에 막 오신 분은 해당되지 않고 노원구에 온 지 한 6 개월 정도 주민등록을 6 개월 정도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백신이 2 가지잖아요. 옛날에 나왔던 생백신 요거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많아야 한 7년 정도 보고 있고요. 사백신 아마 평생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백신이 굉장히 좋은데 비싸요. 2번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되게 힘들어요. 몸살을 하셔서 저도 사실 맞고 되게 힘들었고 그 사백신이 있는데 이 사백신이 보통 250,000 원씩 2번 맞아야 되니까 500,000 원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싼데 요거를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생백신은요 무료입니다. 그런데 사백신은요 강남구 보건소도 1 0 원을 보조를 해 주고 노원구 보건소도 1 0 원을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백신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니 접종하실 의료기관에 꼭 문의를 하라고 얘기를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의료기관마다 이게 의료보험 급여에 속하는 항목이 아니니까 이건 비급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줘도 나머지 내야 되는 돈이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여기에 가격을 써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의료기관 현황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머 이게 왜 일로 들어갔지요? 네 잘못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다시 하고 네. 현황을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다 따 왔죠. 그래서 요게 내가 속해 있는데 뭐 어디 가셔도 괜찮아요. 가셔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데 접종 가를 꼭 확인을 하고 가격 비교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사백신이 뭐 면역 억제제도 맞을 수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되게 오래갑니다. 그런데 1 0 원을 보조를 해 봐도 이거 50만 원인데 1 0 원이면 여전히 4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 '아유 이거를 맞아야 되는데 좀 요번 달에는 40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생백신을 받으세요. 생백신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간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생백신 무료로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내가 40만 원을 더 내고 사백신 강한 거 맞으면 평생 더 가고 더 프로텍션이 잘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경우이고 저도 사실 50만 원인데 저는 또 17만 얼마예요. 저 직원이잖아요. 직원이어서 할인받아서 17만 얼마니까 두 번 하면은 34-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이고 요번 달에 지출이 많네. 다음 달에 맞아야지.' 하다가 어느 날 얼굴이 찌릿찌릿한 거에서 '와 이거 대상포진이면 어떡해.' 해서 놀래 가지고 뛰어가서 맞은 게 제가 접종 맞은 히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생백신 무료로 맞는 거라도 맞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또 자제분들이 또 사백신을 또 효도 선물로 놔줄 수도 있고 또 생백신 맞은 걸로도 한 6-7 년은 뻗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가서 전화를 반드시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가서 맞을지 비용을 조금 비교를 해 보고 왜냐하면 약은 다 같아요. 싱글릭스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유료 예방 접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장티푸스는 공모 여행자만 해 주니까 여러분한테 해당 안 될 거고요. 신증후구성 출혈혈도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고위험군이니까 여러분 해당이 안 될 거고 저는 인제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은 저희가 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성인인데 비형간이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살아야 될 여명이 보통 90 까지는 다 사니까 "예방 접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방 접종이
보통 인제 3 번을 하죠. 비형간염 예방 접종은. 3 번을 하는데 한 번 접종 비용이 30,000원이에요. 근데 이 접종비만 내는 게 아니라 접종을 하기 위한 진찰료도 내거든요. 그럼 3 번을 하게 되면은 뭐 한 150,000원 요 정도 비용이 들게 돼요. 요럴 때 보건소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건소를 가면은 요 11 세부터 11 세부터의 성인이 해당이 되죠. 11 세부터는 1 밀리를 놓는데 7,200 원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3 하면은 30,000 원이랑 비교하면은 어마무지 싸잖아요. 그리고 이게 3번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노원 구민만 접종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내가 항체가 없다는 증빙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검진을 했는데 비형간염 항체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검사해서 한 번도 없었던 분이 있고 옛날에는 있다가 없어졌 분이 있잖아요. 있다가 없어졌던 분은 예방 접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있었던 분은 내 몸이 기억해서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시 항체를 만드니까 예방 접종 안 하셔도 되는데 검진할 때마다 한 번도 있는 적이 없네. 이런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3번 접종이 3번 다 맞아야 한 세트거든요. 3 번을 다 했는데 항체가 안 생기시는 분들은 비형간염 예방 접종에 대한 무반응자이기 때문에 더 한다고 생기지는 않아요. 뭐 엉덩이에다가 2배 주사 놓고 이렇게도 하기는 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권유를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항체가 없다면 성인이 돼서 제대로 3 번을 다 맞는 3번 한 세트를 다 맞아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3 번을 다 맞고 반드시 항체가 생겼는지를 1달 반에서 2달 사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생겼다가도 또 없어져서 내가 1년 뒤 2년 뒤에 검사를 하면 그때 예방 접종으로 항체가 생겼는지 생겼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없어진 건지 아예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던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형간염 예방 접종도 보고서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용적으로. 근데 이게 어 보건소마다 접종을 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보건소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돈을 아끼시는데 윤희 님은 보고소를 오실 일이 없어 가지고 어쩌지요? 네. 그다음에 또 꽤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이게 보건소마다 이 해 주는 스케일의 차이가 있는데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대사증후군 클리닉을 등록을 했더니 그 PT가 회당 요즘에 7-8만 원 하잖아요. 그 PT를 3 개월을 무료로 시켜 주고 대사증후군 클리닉을 다니면서 살이 빠지고 배가 들어오고 하니까 지표들이 좋아지잖아요. 지표가 좋아지는 사람은 3 개월을 또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 개월인데 돈으로 환산하면은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운동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도자분도 있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하시는 분들도 다 있어서 그런 분들이 다 관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를 받으실 수 있냐면 성인인 노원 구민 요 근데 이 시간이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 좀 가기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근무 시간에. 그다음에 일단 대사증후군이 의심되는 분한테는 혈액 검사도 해 주고 그다음에 왜 인바디라 그래서 지방이 얼마인지 근육이 얼마인지 그것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추진이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하고 재진 환자부터 10,000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꽤 비싼 검사인데 또 보건소에 있는 체성분 분석기가 여러분 보통 헬스클럽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기계가 좋은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체성분 분석도 공짜로 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간호 상담, 영양 상담, 운동 상담 다 해 줘요. 그리고 필요시에 그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무슨 뭐 운동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운동으로 연결을 해 주고 뭐 금연이 필요하면 금연 사업으로 연결을 해 주고 절주가 필요하면 연결을 해 주는 이런 그 보건소 내에서 작은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알아서 연결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전체 무료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에 등록이 되면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니까 내가 대사증후군이 의심이 되고 또 낮에 시간을 낼 수 있다 하면은 저 이거 아주 강추입니다. 사실 3 개월 정도 PT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3 개월 했는데 성과가 좋다고 6 개월까지 받으신 그런 분도 저는 뵀어요. 그다음에 또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사실 뭘 좀 잊어버리면 '아 이거 내가 혹시 뭐 이 치매 증상 아니야?' 하면서 다들 걱정을 하시죠. 근데 병원이라는 게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전긍긍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용해 보기 좋은 게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60세 이상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가면은 우선 인제 간단하게 CIST라는 선별 검사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2 단계로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2 단계로 가는데 요거는 약간 선별 검사를 좀 넘어선 정밀 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 심리 평가를 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임상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료도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괜찮으면은 더 이상 뭘 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약간 유소견이 있어서 이분은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확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협약이 되어 있는 병원으로 환자분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치매에 관련된 검사를 다 하고 MRI나 CT 같이 필요하면 이미지 검사도 하는데요. 요 진료비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의심돼서 의뢰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확진 검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높은 분은 안 해 줘요. 중위소득이 지금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위소득의 120% 라는 건 650에 20%인 130을 더해서 우리 소득이 780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노인들 두 분이 사시는 집은 780만 원이 넘는 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다 해당이 될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사비에 영상 촬영이랑 가면 혈액 검사, 기본 검사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 의원, 종합병원을 가면 8만 원, 그다음에 상급 병원을 가면 11만 원까지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을 해 주니까 요것도 도움을 받아 보시기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검사를 많이 해 보시더라고요. 해 보시고 유소견이 있어서 제가 인제 그다음에 저희 병원으로 의뢰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를 해 봤는데 괜찮아서 그냥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인제 금연 클리닉 이것도 되게 열심히 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이유가 심혈관계 지방 질환 예방이라는 게 지역사회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예방을 위해서 금연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금연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6 개월 정도까지 하면서 금연 상담사가 1대1로 개별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당연히 상담을 해 주고 니코틴 의존도를 검사를 하고 금연 보조제 중에서 약은 안 줍니다. 근데 패치는 공짜로 줘요. 그리고 행동요법도 알려 주고 맞춤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직장인을 위해서는 매일은 아닌데 밤에 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열 때가 있어서 고럴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금연을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돈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돈을 주다니.' 흡연자가 아닌 게 약간 좀 억울하고 아쉬운 순간이 한 1-2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흡연자가 요렇게 금연 클리닉을 사용을 해 가지고 금연을 성공하면은 12 개월 성공하면은 10만 원을 주고 24 개월 2년 성공하면 20만 원을 주고 3년 성공하면 30만 원. 와 이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3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이거를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금연을 했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원금을 주니까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참에 무료로 가서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성공을 해 가지고 돈도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간단하게 요즘에 뭐 사실 10만 원, 20만 원 있으면은 해외여행을 못 가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 또는 뭐 저도 사실 영월에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이브날 하루 동안 1일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핫한 영월이요. 그래서 그때도 한 5만 원 정도 내고 점심도 얻어 먹었던 기억납니다. 그래서 고렇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운동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인제 환자를 오래 보면 근력 운동하는 게 답이에요. 유산소는 정말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고. 인제 근력 운동이라는 게 허들이 있죠. 비용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노원이랑 심쿵해진 그러니까 운동하면 가슴이 뛴다 이걸로 만든 귀여운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 이름인데 20세 이상은 다 할 수 있고 12주 하는 프로그램이고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교육을 해 주고 이때는 스트레칭도 가르쳐 주고 근력 운동도 가르쳐 주고 밴드나 쿠션 사용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폼롤러도 사용하는 거 가르쳐 준대요, 스트레칭하는 거. 그리고 좋은 게 프로그램 전후에 체력 그러니까 얼마나 근육량이 좋은지를 악력, 유연성 측정해 주고 체성품 검사 측정해 주니까 요것도 정말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운동이 다 하지만 다 나가서 걷는 것만 하시잖아요. 하시는 건 근력인데 근력은 또 PT 내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럴 때 보건소를 이용을 하셔서 시작을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양이랑 요리 교육도 해 주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명상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내 입맛이 어떤지 레시피 북도 주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더 바른 식탁 프로그램도 역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영양 교육을 하고 채식 조리 교육을 한대요. 비거니즘 관련 영양 교육을 한대요. 이것도 역시 선착순이고 그다음에 처음 요리 프로그램은 처음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요리 초보자와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초보 부모 맞춤형 요리 교육을 하고 1인 가구, 독거노인, 장애형 등 맞춤형 조리 교육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선착순이에서 저는 뭐 선착순을 뭐 해 준다 그러면 짜증 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컬리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선착순으로 이렇게 싸게 사는 쿠폰 같은 거 나눠 주잖아요. 제가 그런 거 되게 못 받거든요. 물론 인제 그 시간에 근무를 오전 10 시부터 나눠 주면 근무를 하고 있을 시간에 환자 보다가 쿠폰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전 선착순을 안 좋아하는데 차라리 추첨을 하든가 이렇게 선착순으로 요리 교육을 해 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것도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마 사적으로 배우는 요리 교육보다는 훨씬 돈이 들고 재료비 같은 것도 덜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임신 관련된 거 육아 관련된 지원이 많다라는 거는 저희 딸아이가 임신했을 때 엄청 뭐가 많아 가지고 뭐 엽산제, 철분제 타 먹고 그다음에 아기 낳고 난 다음엔 산후조리 해 주시는 분 도우미도 쓰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그 임신하기 전에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임기의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결혼이랑 자녀 여부에 무관하게 20 세부터 49세 남녀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3 번을 지원을 하는데 29세 이하 그러니까 20 대에 한 번 하면 되고요. 30대 초반에 한 번 할 수가 있고요. 35 세부터 49 세까지 한 번 할 수 있는데 사실 요 기간으로 나눈 거는 가입력에 따라서 나눈 거죠. 20 대가 가입력이 좋고 그다음에 인제 사실 30대 초반이 좋고 그다음에 35세 넘어가면은 가입력이 떨어지니까 이 기간에 각각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이게 꽤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검사를 하는데 요거 이제 폐경될 때 많이 하시는데 이 검사가 랑 부인과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할 때 13만 원이나 지원을 해 줘요. 그럼 3 번을 하면 36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이 보건소 사업 참여 기간 요로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병원에 예약하고 가서 검사하면 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에 대한 정밀 검사만 지원해 주는 데 그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건강검진을 하라는 이유가 아니고 이 목적 자체가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분한테는 뭐 초음파 이런 것도 해 주지만 남성분한테는 정자 기능 검사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렸고 정리를 해서 인제 그럼 유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이 서비스는 노인, 취약계층, 임신과 출산, 영유아 요렇게 요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아요. 근데 뭐 사실 저도 뭐 65 세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로부터 내가 낸 세금으로 사실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었잖아요. 벌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그걸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혜택을 받을 때 그냥 누가 내가 받는 혜택을 쫙 정리해서 가르쳐 주면 좋겠지만 정부 24에 들어가도 혜택 알림에 뭐 요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고 결국은 똑똑하게 개인이 찾아보고 물어봐야 하는 거고 내가 속해 있는 보건소 그러니까 내가 노원구면 노원구, 강남구면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찾아보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강남구와 제가 노원구를 비교를 하면서 강남구가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해 주는 게. 그다음에 해 주는 횟수랑 기간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지역 사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르고 시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땐 해 주다가 안 해 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변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또 거기 보면은
다 일일이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지 전화번호가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헛걸음을 덜 하실 수 있는, 괜히 좀 도움되는지 알고 갔다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기분도 나쁘고 또 내 노동력도 소실이 되는 거잖아요, 손실이. 그래서 고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경 님께서 43세 아들이 당뇨, 고혈압, 가족력 없고 금연, 술은 한 달에 두세 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상적인 체격에 몸무게도 정상인데 건강검진에서 심전도에 비특이적 ST 나와서 심장내과에서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 경동맥 초 운동부와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 나가서 1년 넘게 있는데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비특이적 ST 체인지는 정상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서 ST 변화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증상이 없으면서 ST 변화가 없고 특히 아드님처럼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아드님은 심장내과에서 저희가 이제 ST 변화가 없고 별 증상이 없으면 환자분이 불안해하시면 심장 초음파까지는 하거든요. 그것도 별 문제가 없고 안 해도 되는 관상동맥 CT하고 경동맥까지 했는데 운동부하 검사, 뭐 관상동맥 CT, 경동맥은 43 세에 꼭 할 검사는 아니죠. 다 했는데 별 문제가 없고 게다가 부하를 줘서 하는 운동 부하 검사까지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윤경 님은 본인 걱정을 하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예 아드님도 또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누가 날 케어해 줄 사람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드님 오실 때까지 본인 건강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한수 님께서는 박한수 님을 이름을 소리 난 대로 적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일반인 내과 진료 받을 수 있나요? 고지혈증과 요단백 검사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검사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흔하게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도 더 싸다고 말씀드렸죠. 가셔서 미리 예약하시고 어떤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예약해야 되는지 그냥 가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고 가는 게 훨씬 덜 기다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약이 필요하면 아니면 미리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있어야 되면 접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는 나비 님께서 보건소 근무하는 분들은 공중보건이셔서 아무래도 경험이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저희 그 대학의 그 선후배 중에서도 보건소에 가신 분이 많고 그다음에 인제 그 나가서 보건소에 처음부터 가신 분들은 지금 제 연배 정도 됐을 때는 다 보건소장들 하고 계시죠. 다 전문의들을 뽑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일부 채용을 하고 있지만 요즘 공중보건의가 다 없습니다. 다 군대들을 안 가고 다 현역으로 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옛날같이 그렇게 의사가 어 군대 대신으로 공중보건의를 가는 일들이 옛날만큼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그냥 전문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포켓시티 님께서 "보건소에서도 진료 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제가 모릅니다. 포켓시티 님께서 진료에 대한 설명이 있는 뭐 "뭐뭐 가져와라." 이런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전화하셔 가지고 낮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매 페이지마다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비교적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료 확인서까지는 아니지만 돈을 낼 증빙, 그다음에 그날 받은 처방전 요런 거는 당연히 있으니까 고걸로 대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냈으니까 진료 확인서는 받으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나의 비밀 정원님께서 "보건소 진료는 자기 지역에서만 가능한가요? 타 지역 보건소에서 진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런 거는 당연히 그 구민만 해 주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는 구민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는 그냥 서울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가 구민만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구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구,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직장이 마포구라서 집에 있는 노원구는 가기 어렵지만은 직장에서 잠깐 점심시간에 나가서 진료하는 건 가능하니까 거기 가 보고 싶다 그러면 마포구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셔 갖고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그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전화하는 거 번거로우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구민만 가능한지, 몇 살부터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 시내 주민이면 다 가능한지 그런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고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차이가 있다가 제 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원구는 노원구민만 됐었는지 한번 볼까요? 진료가. 근데 이런 기준이 없는 거 보니까 노원구는 아마 그냥 다 되는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구 사람만 되는 거는 그 홈페이지에 노원구 주민만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골밀도 검사 노원구 주민만 된다. 그래서 요런 게 없는 경우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헛걸음질하면 기분 나쁘시니까 시간도 버리잖아요. 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가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진자님께서 멀티비타민, 비타민 D, 오메가3 먹고 있는데 모두 비타민과 들어있네요. 과잉은 아닐까요? 네. 보통 이제 얼마나 들어있냐에 다르죠. 제가 이제 지난번 비타민 D 과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인제 멀티비타민에는 400 정도 들어있거나 1000 이나 2000 들어있는 거 있어요. 비타민 D에 보통 1000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에도 1000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 3개 다 드시면 처음에 이제 보통 부족하면서 채워지잖아요. 채워질 때까지는 과잉이 안 되는데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과잉이 되죠. 그래서 뭐 체열할 일이 있으면 한번 체열을 해 보고 용량을 조절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보통 체격의 분이라면 뒤져 보셔 가지고 하루에 1000 유니트 정도로 줄여 주시는 게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밀정원님께서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여도 건강에는 무리가 없나요?" 이거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하루에 40-50% 먹고 있는 거 한 60% 정도를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많고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이 당뇨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어서 탄수화물은 보통 한국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먹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밥은 3분의 2 공기 정도 드시고 나머지 부분은 반찬으로 채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하루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뇌세포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만 포도당만 쓴다. 고급져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뇌세포를 보호하고 포도당만 연료로 쓰는 데에서 보호해서 내가 케톤이 생기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사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이 100 인가 150 그램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극단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먹는 거의 3분의 2 정도 생각해서 밥량을 줄이고 탄수화물 간식을 드시지 않는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은 가장 무리 없이 그다음에 일상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게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순리대로님. "점심 먹고 졸린 거는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만약에 그런 거면 밥 먹고 걸으면 졸음이 해결될까요? 식곤증이 심해서요." 봄에 식곤증 다 있죠. 저도 요즘에 점심 먹고 그러는데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혈당 검사를 한번 해 보면 내가 혈당 스파이크로 졸린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인제 해 보기 싫다면 하지만 제가 인제 환자를 오래 본 경험으로는 대부분 점심 먹고 졸린 거는 점심을 먹으면 이 위장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는데 혈액량이 위장으로 가는 게 뭐 8 배, 10 배까지 갑자기 증가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가는 게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좀 졸리게 되는 거라 점심 먹고 졸립다면은 내 수면이 밤에 자는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지요. 그게 더 많은 원인이고 내가 당뇨기가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걱정돼서 순리대로 가지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냥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나 사 가지고 밥 먹고 스파이크가 있는지를 측정해 보시는 게 전당뇨 내가 끼가 있을 경우에는 더 좀 바람직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더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께서 "아직 당뇨는 아닌데 가족력에 있어서 과일은 아예 끊어야 할까요?" 당뇨 환자도 과일 끊지는 않아요. 항상 먹어야 되는 양이 있는데 그게 껍질째 사과 반 개가 하루 기준입니다. 사과를 반 개 드시는 거, 바나나는 큰 거는 3분의 2개 드시는 거, 귤을 먹는다면 1개 반 정도 먹는 거 만약에 여러분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뭐 포도를 먹는다면은 작은 포도알로 한 18 알, 큰 포도알로는 한 10알 정도 먹는 게 하루 먹는 양이에요. 그걸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분도 그 정도는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가 먹어야 암도 예방하고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하고 내 몸의 염증도 예방하니까. 그래서 드시는 거고 가족력이 있다고 안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 정도의 양에서 드시는 것은
당뇨 환자들도 먹는 거다. 근데 어떨 때 안 먹냐면요. 혈당이 좀 조절이 잘 안 될 때 이때는 좀 과일을 먹고 약을 더 먹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끊어 주실 필요가 있지요. 김갱희 님께서 작년에 방송 중에서 "주방 환풍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 환풍기 소리가 작으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바꿔야 하나요? 3 단으로 켜도 소리가 이거는요 비싼 환풍기셔서 그래요. 저는 사실 비싼 환풍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보급용으로 쓰니까 3단 정도 되면은 소음 제거가 안 되고 엄청 큰 소리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센 세기로 써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소리가 좋은 거 사셔 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어떻게 더 좋은 거죠 뭐. 저도 좋은 걸로 좀 바꿔야지. 도저히 켜 놓긴 켜 놔야 되는데 그걸 켜 놓으면 밥 먹기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그냥 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불을 끄고 난 다음에 30 분을 켜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기가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근데 30분 켜 놓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밥을 먹을 때 그게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은 저는 밥이 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환풍기는 소리가 덜 납니다. 탱크 소리 안 나도 됩니다. 보라 님께서 "첫 건강검진인데 일단 최대한 많이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꼭 필요한 검사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검사가 있을까요?" 이거는 보라 님이 몇 살이신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지난번에 검사는 하신 게 없겠죠. 가족력은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이 가진 그 건강 그 위험 인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첫 건강 검진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기본 패키지 있잖아요. 여성 기본 패키지. 요 정도 먼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쪼끔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어떤 위험 인자, 내 가족의 위험 인자까지를 다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시는 병원에 전화해서 "항목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는 아니더라도 센터에서 오래 일했던 분이랑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님께서 "듣기로는 식물성 오메가3는 별로라고 하던데 동물성이랑 차이가 큰지 궁금해." 아예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오메가3인데 식물에서 추출을 했느냐 동물에서 추출을 했느냐 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는 식물성 비타민 D랑 동물성 비타민 D에서 동물성 비타민 D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메가3는 큰 차이가 없이 내가 인제 어떤 신념에 의해서 육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메가3를 생선기름으로 먹기에는 쪼끔 찝찝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는 거를 권유드리죠. 차이 없습니다. 네. 진자님께서 "최근에 커피가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뭐가 맞을까요? 드립커피는 걸러져서 괜찮다는데요." 진자님 제가 시즌 1 인가 2 에서 커피 마시는 법을 올린 게 있는데요. 커피를 내리면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리면 그 위에 뽀얗게 거품이 뜨잖아요. 이 입술에 막 묻는 거. 네. 그 크림이요. 그 크림이 프레마라는 건데요. 이 안에 콜레스테롤 높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립커피는 내려도 크레마요. 크레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립커피는 드셔도 또 그래뉴 커피도 타도 그런 뽀얀 어떤 거품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높이지 않는데 에스프레소 막 내리면 되게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그 고소한 그 성분에 들어 있는 게 바로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루에 한 잔 정도로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요. 커피 많이 드시는 분은 하루에 막 한 잔이 뭐예요? 3-4잔 드시죠. 이런 분들은 그 정도 드시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시면은 저는 먼저 커피부터 바꿔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웃고 떠들고 답을 드리는 사이에 벌써 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희진 씨가 음악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인제 요번에 좀 사실 의사라서 더 잘 아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근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 그리고 제가 저희 학교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오신 보건 공무원들이랑 인제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요런 거 알면은 쪼끔 더 이렇게 빡빡한 세상에 뭐든지 다 뭐가 다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그랬을 때 쪼끔 더 편안한 가격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 다 여러분이 세금 내신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요 어 제가 척척 박사는 아니고요, 더블리 님. 네,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서 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쪼끔 제가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이용해 보고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참조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봄이니까 내일 좀 춥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날씨가 좋을 거예요. 봄나들이 많이 하시고 신체 활동 많이 하시고 꽃 구경도 많이 가세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